골든클럽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투자 전략 그리고 유망주 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 찾아뵈었습니다. 오늘도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종합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인데 이번 주 내내 하락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약간 우울하죠.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다 보면은 코스피가 하락했는데 코스닥은 더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안타깝습니다. 이미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번 주에 좀 재미없게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까는 투자자들 많이 실망하고 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손실도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게, 주식 투자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많은 투자의 수단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투자의 수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손실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투자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주식이에요. 반대로 리스크가 높은 만큼의 수익 났을 때 또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수익 날 때 많이 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손실 날 때 손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수익이 크지는 않지만 계속 조금씩 꾸준하게 난다면은 결국엔 그게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문제는 손실이 조금씩 또 어쩔 때는 한 번에 확 벌어져 버리면 원금 자체가 깎여 버리면 여기서 다시 수익으로 되돌리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주식 투자라는 건 사실상 수익을 많이 내려고 막 애를 쓰고 너무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같을 때 최근처럼 지수가 흘러내릴 때 손실을 잘 방어하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더 좋지 않나. 이게 어느 정도 좀 진리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목적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손실이 잘 방어가 되면은 어떤 기회들에 통해서 수익 날 때 또 많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수익을 쫓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수익만 쫓다 보면은 손실에 대해서는 방어를 게을리하게 되죠. 그렇다면은 물론 수익 나는 데서는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또 많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손실 방어가 안 돼서 한순간에 수익 났던 거를 다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실제로 우리 투자자들 대부분이 수익을 쫓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손실을 방어하는 쪽에 좀 더 치중하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지수 넘어와서 보실 텐데요. 현재 다행인 거는 지지권을 계속 좀 중기 추세의 지지권 내에서의 조정이라는 거죠. 이런 점들은 사실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선을 하나 그어 놓고 추세를 하나 그어 놓고 다시 코스피로 넘어와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코스닥이고요. 지금 코스피로 넘어와서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뭐 위치가 다를 뿐이지 선의 위치가 다를 뿐이지 사실상 자 이렇게 각도로 본다면 거의 뭐 비슷한 흐름이죠. 코스닥하고요. 자, 그때 코스닥과 코스피 상황은 많이 다른 것 같지만 그날 아니면 주 단위로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트렌드를 놓고 봤을 때는 코스닥과 코스피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좀 짚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코스피에 좀 더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코스닥에 집중을 하느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요. 지금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좀 같이 묶어서 그 중에서 더 좋은 종목들 느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지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 가리지 말고 더 좋은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분석이 됩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이번 주에 보였던 이유를 찾아야지 되죠. 가장 큰 원인이 뭐였나요? 국내 주식시장이 이렇게 망가뜨린 가장 큰 원인은 미국발 악재죠. 미국발 악재 플러스 뭐 유럽 글로벌 악재. 내적인 부분보다도 외적인 부분에서의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가장 강력한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뉴욕 증시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해외 시장으로 넘어가세요.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 흐름을 보시면은 이게 뭐 너무 올라 있어서 변동성이 없어 보이는데 좀 차트를 확대를 해놓고 보면은 자, 지금 뭐 월요일부터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었고 뭐 등락이 있었죠. 좀 안정을 찾기는 하는 흐름이고 나스닥을 보실 텐데 나스닥은 지난주 연중 고점을 넘기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날 이렇게 폭락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여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중국 주식 시장도 직격탄이었는데 자, 요즘 아래 공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아래 공포. 바로 리세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인데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었다. 리세션. 그러면은 이것을 추측하게 된 원인이 뭐냐? 바로 미국 국채 시장에서 단기채하고 장기채와 금리가 역전이 돼버린 사건입니다. 사건이라고 봐야지 되겠죠.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단기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길어질수록 보유기간이 부채라는 부분에서의 이제 돈을 오래 빌려주고 있으면 당연히 리스크가 커지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금리가 더 높다는 거죠. 장기 금리가, 장기채 금리가요. 단기채보다. 근데 이게 역전이 됐어요. 단기채가 오히려 더 수익률이 높아졌었고 장기채가 더 떨어졌다는 거죠. 이건 바로 수요 얘기인데 장기적으로 전망을 안 좋게 본다는 것. 근데 다르게 돌려서 다시 나스닥 지수라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점은요. 분명히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여러 이제 경기가 물론 지금 나빠진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우려감들은 미국에서 계속 나오곤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와 관련돼서는 좀 갈 만큼 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경기가 회복되고 호전 상태가 유지되고 그런 부분들이 갈 때까지 갔었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은 막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 미래가 더 좋을 거냐? 여길 놓고 봤을 때, 지금 너무 좋았었어. 그래서 앞으로는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의 컨센서스가 일시적으로 좀 함의를 모았던 것이 아니었나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우려가 과하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일시적으로 채권 시장에서 반영이 되었고 주식 시장에도 영향이 되었다. 근데 지금은 안정을 찾고 있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은 다시 코스피로 넘어오실 텐데요. 어쨌거나 국내 주식 시장은
뉴욕 증시, 특히 나스닥처럼 그렇게 연중 신고가를 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또 악재에는 예민하게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안타깝죠. 국내 주식시장 보고 있으면은. 근데 또 올라갈 때 지난번에 연초에 상승할 때를 보게 되면은 다른 증시보다 확실히 더 탄력적으로 올랐던 거는 맞아요. 이때는. 그리고 최근에 이번 주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조정을 보이는 시기 들 때 보면은 또 그동안에 우리가 작년에 보았던 거, 작년에 나타났던 것들과는 다르게 또 견지면서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들이 국내 주식 시장의 희망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 증시도 한번 체크를 하고 갈 텐데요. 중국 증시 나와라. 상하이 지수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치고 올라간 이후에 중국 증시 강하게 갔죠. 올해 강하게 가고 한번 우려가 나오면서 급락했었다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채널을 상단에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중국 증시를 보고 국내 주식 시장이 만약에 중국 증시의 영향력을 좀 계속 받을 수 있다면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있다고 봐요. 중국 주식 시장은 지금 돌아 나오는 단계에 있고 그리고 국내 주식 시장 역시도 돌아 나오는 단계에 있다면 지금 중국 주식 시장과 뭐 뉴욕 증시의 흐름들을 같이 반영을 하고 또 주변 증시, 일본 증시 마찬가지겠지만 주변국 증시들을 같이 반영을 하는 가운데 중국의 영향력을 받는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코스피 지수로 넘어와서 보실 텐데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당장은 조정을 보이는 시기들에 있어서 중국 증시보다 약한 흐름을 보이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동조화가 장기적인 방향성에서의 동조화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상황에서 추세 상승은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다면은 좀 우려도 하고 있어요. 사실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국 주식 시장이나 국내 주식 시장은 아직 안 갔거든요. 이런 점들을 반영을 하고 본다면은 저는 주 초반에 다음 주 초반이죠. 다음 주 초반에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채널의 하단에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뉴욕 그 중국 증시의 여파 만약에 중국 증시가 아까 그려드렸던 채널을 다시 이탈을 한다면 그러면은 얘네도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한번 이렇게 이탈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 생각에는 현재 채널권 뭐 몇 포인트 정도 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틀 내에서는 반등을 해서 다시 뭔가 방향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2200선 넘어가면서 좀 조심해야지 된다는 말씀을 투자 전략에서 많이 드렸었는데 어차피 1, 2분기 1분기 말씀드리면서 연초죠. 그러니까 연초에 올해 투자 전략, 2019년 투자 전략을 특집으로 하면서 올해 1분기 때 고점 수준을 이제 2200선으로 잡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섰었죠. 그거보다 좀 넘어섰다면은 사실상은 수급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예상한 부분인데 그거를 좀 더 넘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서 지금 종목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상태인데
저는 이게 2분기 때 안정을 찾으면서 한번 올해 상단을 넘는 시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에 좀 도달하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자 이제 지난번에 40분이다 하니까 좀 저도 힘들기도 힘들었고 듣는 분들도 좀 지루하시고 그랬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래서 그냥 20분만 맞춰서 1부에서 맞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5분 조금 넘게 했는데요. 다음 주 또 유망주도 보여드려야지 되니까는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이 좋냐? 최근에 시장에 돌아가는 흐름들을 보시면 바닥권 안정 찾아서 바닥권 탈출에 나오는 종목들 계속 좋아요. 그런 종목들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장세일 수도 있어요. 단기 수익에 있어서는. 그런 유들의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니까는요. 네. 자, 뭐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뭐 실적도 괜찮다고 했던 종목이, 갑자기 종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왜 칩셋 미디어죠? 해가 갈수록 좀 이런 이름 같은 거에 대한 기억력은 약해지는 것 같네요. 칩셋 미디어가 안타까운 게, 자, 지난주에 주간 급등 유망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 급등 유망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월요일날 일단은, 월요일날 급락했어요. 이번 주 급등 유망주로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지금, 지난주에 안 보시고 이번 주 보시는 분들은 이게 지난주에 급등 유망주로 추천드린 종목의 리뷰라는 거를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칩셋 미디어죠. 지난주 월요일날만 조금 더 이게 시장이 나쁘지 않았었으면은 실질적으로 좀 더 올라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물론 뭐 시장 대비해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우선은 칩셋 미디어는 계속 좀 보유해보면 어떨까, 그런 리뷰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바닥에서 탈출해 나오는 상태인데 좀 더 여유를 갖고 보시면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한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고 설명을 드리겠고, 자, 다음주 유망주, 다음주 급등 유망주 바로 베스파입니다. 베스파 게임주예요. 제가 이제 이달 들어서 게임주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있어요. 지금 이제 실적, 작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PER 수준이 10배가 안 돼요. 게임주인데 한참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게임주입니다. 이제 신규 상장한 게 12월 3일인데 최근에 좀 잘 나가다, 그래서 잘 나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물 먹었죠? 아마도 보호예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기타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크게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에 있어서 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적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보실 텐데요. 자, 시간이 지금 1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년도에 뭐 300억, 18년도에 크게 성장을 했죠. 지금 이제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PER 20배까지도 적용할 수 있을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좀 주가가 흔들릴 때 바닥권에서 매수해 두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유망주로 좀 베스파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게임주가 한번 또 부각을 받게 되면은 빠르면은 뭐 다음 달 중에도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연중 고점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연중 고점을 넘는 순간까지 목표로 보고 좀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건승